정오 종합뉴스. (11월 1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중 FTA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영덕에서 벌어진 핵발전소 찬반 투표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제 수능을 치렀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은 8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집단 행동이나 폭력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중 FTA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민TV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집회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예고한 총궐기 대회를 두고 정부에서 노동개혁 반대를 위한 정치 총파업이라고 규정하자 악의적인 공세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11월 14일 도심 집회 관련 긴급 담화문에 따른 입장 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고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 통치가 사회 갈등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치가 썩고 가진 자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인데 그런 민중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 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오늘 사회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 심해졌고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 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사흘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 증가와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병석 안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협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타결이 무산돼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정치개혁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나면 가장 득을 많이 보면서도 비례성 훼손 보완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달라는 야당의 호소를 거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거구 획정 무산으로 수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정치 불안을 주게 될 것이 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덕에서 벌어진 핵발전소 찬반 투표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0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34,432명 중 11,20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전건설 반대표는 91.7%인 1,274표가 나왔습니다.
윤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장관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도 군민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안전한 원전 건설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규연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제주지역본부와 하역업체 관계자들의 과적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세월호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는 데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선박과 승객 안전을 무시한 채 선사 이익을 우선시했고 하역 회사의 화물 등을 과적하도록 의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제 수능을 치렀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4.16 연대는 SNS를 통해 책가방을 메고 학교 다니던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가방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수능날을 맞아 살아있었다면 응시자가 되었을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방을 올려뒀습니다.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 4명의 이름 위엔 노란색 돛담배가 놓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늘에서 되게 기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수능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가사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도 무려 25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였고 꿈이었던 이 아이들도 오늘 수능을 치고 룰루랄라 친구들이랑 해방이다 그렇게 즐겁게 소리치면서 이 세월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들썩거리는 그런 꿈에 찬 아이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고 이미 여기 종필처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그리고 지금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아이들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입시 전문기관이 올해 대입수능생 106,288명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 B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의 1등급 커트라인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물수능 논란은 일단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후에 맞는 주말인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주말보다 64만 대 늘어난 466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2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4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1시쯤 안성에서 천안분기점 구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자 일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친반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17년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리더로서 반 총장이 적임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반연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친박연대를 본뜬 것으로 창당 전 단계인 창준이는 발기인 200명 이상이면 결성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40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남풍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검찰에서 모든 문제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향군 산하업체 관계자로부터 임직원 임명 대가로 금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제향군인회와 조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들리 은행장은 뉴욕의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하기 위해 세워둔 조건들이 곧 충족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위원은행장은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국지방과 베이징 등 수도권에 한 주일째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 오전 베이징의 대기오염지수가 WHO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한 것을 포함해 허베이성 9개 도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스모그가 엄습했던 랴오닝 최대 도시 선양 등도 중간 수준 오염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동북과 수도권 지역의 스모그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젯밤 11시부터 제주도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해역의 동풍 또는 남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파도가 2에서 4m 높이로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주변 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풍랑특보는 내일 아침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서 내리는 비는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1.8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1mm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